안녕하세요. 당신을 죽였다 연출을 맡은 이정림입니다. 배우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시간 잘 버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수를 연기한 전소희입니다. 이렇게 부국제에 찾아오셔서 저희 시리즈의 1, 2화를 보러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데 재밌게 보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죽였다의 희수 역할을 맡은 이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희 드라마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노진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진표와 장강 역할을 맡은 장승조입니다. 네. 지금 저희 작품의 반의 반을 보셨는데 맛배기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소백 역할을 맡은 이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막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네. 짧게 하고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한번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질의 아주 수준 높은 품격 있는 질문 기대하면서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감독님에게나 배우님들에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맨 저기 중간 뒤쪽에 다들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시느라 질문 이렇게 손을 들 수 없는 상태. 소니 배우님이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걸 멈출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2시간 동안 너무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작품 만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화도 많이 나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은수의 방 소파 위에 있는 액자가 바다 파도 풍경이었고 그리고 폭력이 일어나는 집이지만 그래도 희수의 공간에 천 커튼으로 된 게 바다 파도 배경이었던 게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두 사람이 또 서로를 구했던 공간이 바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받았거든요. 혹시 바다라는 공간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했을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히 보셔가지고 사실 너무 놀랐는데요. 은수랑 희수가 떨어져 있어도 그 바다라는 매개를 통해서 항상 이어져 있다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수의 방에도 그런 벽지를 택했고 그 다음에 희수의 공간이 되게 마음이 아픈 공간이지만 반대로 또 은수라는 지탱할 어떤 무언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물론 그 커튼 뒤에는 너무 슬픈 그림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 정확히 보셨고 사실 그 바다 씬은 작가님과 정말 고민을 해서 넣은 씬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가님과 또 대본 회의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정말 은수가 희수를 위해서 뭔가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모든 걸 던져가면서 돕는데 이게 정말 타인의 삶이잖아요. 내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근데 이게 우정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바다씬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은수와 희수가 함께 싸우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바다 같은 그 바다의 씬을 또 넣게 되었습니다. 바다
대답하셨고. 아니 이게 너무 예상을 못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다른 얘기요? 갑자기 무슨 일이요? 아무튼 바다는 그 너무 정확히 보셨고 뭐 없어서는 안 될 씬이었죠. 두 사람에게 사실 은수와 희수는 학기 초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뭐 그거를 저희가 대사로 굳이 설명을 넣기도 했는데 그런데 희수는 멀리서 은수를 지켜보면서 저 친구를 내가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커트씬에서 등장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장례식 씬 또 뭐 바다 씬을 통해서 더 그 둘은 이제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의 데스티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오늘 저희가 본 거는 이제 2개의 에피소드일 뿐이지만 아마 이제 전반적인 작품의 내용이 주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성들의 연대의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 그리고 여성 연대를 이제 주제로 해서 영화를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캐릭터들끼리 어떤 충돌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아마 그 흡입력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속에서 봤을 때 우리 배우분들이 자기 캐릭터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서로 간의 합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논의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배우님들이 그 각자 캐릭터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렇게 조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셨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희수와의 관계 그리고 희수를 향한 마음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일부에 혼자 등장해서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은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 좀 잘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일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혼자서 되게 노력해온 것들이 은은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행동하는 거나 차림새나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말을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수와 희수의 관계, 희수한테 있어서 은수는 연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친하고 정말 사랑하는 내가 유일하게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다라고 진짜 서스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에 뭔가 이 은수에게 본인이 처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약간의 부러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뭔가 그런 관계가 저는 가족보다 끈끈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사랑만 한다고 그 사이가 완벽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희수와 은수의 관계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관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 같은 공간에서 보다 보니까 관객, 시청자의 입장으로 똑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백원을 봤을 때와 같은 감정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콩닥콩닥 거립니다. 네. 진표를 처음 이제 맡게 되고 진표라는 인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직업적으로 펀드 매니저를 그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채널을 보면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을 이제 팔로우하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진표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표는 자기 루틴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분 역시도 어릴 때부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루틴과 틀 안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나는 아이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부모라면 아시겠지만 저도 역시도 부모고요. 아이들이 가장 큰 변수거든요. 굉장히 진표로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 틀 안에 그리고 진표가 만들어놓은 그 세계 안에 그냥 희수가 들어왔고 그 안에서 나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자. 그게 진표에게는 가장 최선이지 않았나. 네. 다 질문 쓰시네요. 1도 공감이 안 되는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장강은 진표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서 장강은 이제 살짝 비춰졌지만 네 그냥 이 진소백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순박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 국적의 인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워낙 원작 오쿠다 히데오 작가님 작품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도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작가님이 원래 쓰신 의도와 방향을 지켜가면서 만들자가 첫 번째였고 다만 한 권의 책을 8개의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더 확장해야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소하지만 은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진표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한국에 맞게 예를 들면 진표의 설정은 연세대 경영학과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나름 세세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살아온 어떤 충분한 시간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사나 구체적인 설정 같은 걸 많이 했고 뒷부분까지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많은 원작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그 진소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원작에 이미 진소백 그린 사장님이 너무 활약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39인데 그러니까 몇 살이 돼도 항상 이렇게 옆에 좋은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 때도 이제 은수와 희수가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은수와 희수 옆에도 좀 더 좋은 어른이 계속 있으면 더 빨리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성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좋은 어른을 등장시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인물이고 그래서 어떤 배우가 어울리지 했을 때 되게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연기 너무 잘해주시니까 뭔가 그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무생이라는 배우랑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되게 전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고 정확하셔서 첫 만남 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배우님들도 다 소설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하셨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소설을 일부러 보지 않았고요. 보신 분도 있겠고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이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전편을 다 본 다음에 이 원작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역할, 이 드라마를 봐주실지에 대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화두도 저한테는 되게 컸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 작품 찍으면서 좀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지만 저희 장르는
반전 스릴러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진표는? 그냥 이제 진표처럼 그죠? 아, 네. 먼저 원작을 보고 나서 이제 저희 대본을 보게 됐는데 이제 먼저 책을 읽었으니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아, 이 장면이 없어졌구나. 아, 인물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면서 비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나온 저희 당신이 죽였다에 푹 빠져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아, 책은 참고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나 어떤 분위기들. 그래서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되 이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노진표와 장강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되면 사람 다닐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약간 걱정되긴 하시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이 악마가 돼야 되는 이 입장이 굉장히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게 마음이 안도가 됐던 게 이제 저희 촬영 보셨던 그 장면들의 현장에 항상 심리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매번 찾아가서 괜찮은 거냐, 진짜 이래도 되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현실은 더합니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이게 더하다고,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네. 그 이후로 저는 그 분들에게 거울 치료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바람도 있고요. 네. 사실 그만큼 연기를 또 몰입을 하셨고 또 사실 저도 볼 때 저거 뭐지? 뭐 약간 이 정도로 너무 그걸 진짜 차갑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비트 오는 장면들 이게 좀 때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또 뭐 다른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원작을 읽어보지 않았었고요. 촬영을 다 끝낸 후에 읽었습니다. 뭔가 읽으면 원작을 읽는 순간 뭔가 제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제가 연기해야 하는 건 희수라는 인물 한 명인데 뭔가 읽으면 저도 모르게 그 소설의 인물과 뭔가 동화될 것 같은 느낌? 저 자신을 못 믿어서 제가 다 찍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이 됐는지 아닌지는 아직 뭐 답은 없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이미 읽은 상태였어서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근데 저는 좀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원작을 절대로 피하거나 아니면 엄청 탐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뭔가 은수를 기준으로 두고 소설을 보면서 은수한테 가져올 수 있는 문장들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게 아직도 메모장에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은수한테 맞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묘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사실 좀 가져온 것도 있었어요. 사실 원작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드라마만 봐도 충분히 그 몰입도가 있고 재밌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한테는 이 사실 이 소설의 엔딩 관련해서 아마 이 드라마가 어떻게 엔딩이 나올까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끝날까? 뭐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 스포는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그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엔딩이 소설의 영향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쵸. 근데 소설과 굉장히 다른 결말로 가고요. 보시면서 은수와 희수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원작 제목을 따라가면 은수와 희수가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제목을 택하지 않았고
당신이 죽였다라는 제목을 선택했는데 그 이야기가 8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제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사회적 문제로도 더 확장시켜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서 엔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또 이야기 좀 했는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점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분들은 다 상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은수도 그렇고 희수도 그렇고 악역까지도 다 상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우리가 뉴스에서 봤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솔이라는 캐릭터가. 왜냐면 되게 발작적으로 친절하고 이유가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친절한지, 왜 뭔가 불쾌한 지점도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캐릭터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 부분에 디렉을 주신 게 있으신지 뭔가 생각을 하고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1부에서 진소백의 어떤 톤앤 매너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은수와 희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맞나? 하고 알쏭달쏭한 어떤 매력이랄까? 이런 걸 주는 인물로 그리고 싶어서 뭐 처음 만났을 때의 톤이나 뒤에 은수를 대하는 어떤 지점들에 있어서 이렇게 딱 한 가지 톤으로 끌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배우도 동의한 부분이고 조금 이 캐릭터를 더 재밌게 그려야 진소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 제가 아까 스포츠로 말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처럼 저는 진소백이 굉장히 판타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드라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내 옆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지점에서 이 캐릭터를 좀 설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습니다. 아마 그 더 많은 이야기들 되게 풀어지겠죠? 말씀하세요. 예,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를 찾자면 한없이 이유가 많아지는 캐릭터고요. 제가 감독님과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 드라마를 다 보시고 나면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전편을 다 봐달라 싶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수와 희수를 통해서 저 역시 깨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지금 이 드라마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100% 인지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은수와 희수를 도우려고 하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냥 그런 운명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도 있고 캐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연기자로서 그리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에 좀 투영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게임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운의 게임이잖아요. 그렇게 희수와 은수가 만난 것 같아요. 네, 우연의 일치로.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차피 뒤에 한참 더 남아 있으니까 그걸 11월 달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제가 작업할 네 여기 앞에 질문 받고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를 다니면서 청소년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 폭력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가정 폭력 당하신 분들은 보통 생존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조심히 다루고 싶으셨고 어떤 부분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가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거를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옆에서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없는 일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뉘우치면서 만들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이 되셨을까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아니, 의원님. 제 꼭 사연 있는 여자처럼 저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저도 역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서울 양천 강서 여성의 전화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가정폭력 상담사 수업을 받으면 좀 더 내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자기만족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자분들을 많이 배웠었고 좀 노력했던 부분은 어떤 이 진표의 나쁜 모습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시키고 은수와 희수가 앞으로 하게 되는 선택을 시청자들이 좀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는데, 그래서 어떤 씬들을 찍을 때 실제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1, 2부에 이제 극장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타격감이 너무 큰 씬들이 제 눈에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실제로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있는 뭐 표현 방식은 잘 없고 뭐 한쪽만 보인다던가 앵글에 아니면 사운드만 들린다던가 하는 표현 방식을 많이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좀 더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조심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 시간이 좀 다 돼서 저희가 특별하게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일단 그 마지막 정리 멘트를 인사를 듣고 사진을 찍을까요? 사진을 꼭 찍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계속 자리를 채우고 계세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시면서 정리 멘트 하시면서 저희 일단 이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1, 2부가 좀 무겁고 힘든 얘기라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3, 4부가 되면 또 장르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고 또 5부부터는 약간 파트 2의 느낌으로 시작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주시면서 11월 7일에 꼭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할 때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이 작품 자체로서의 재미로 끝까지 이야기를 보게 만든 다음에
이걸 끝내고 났을 때 마음에 어떤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이 이야기 자체로 재미있고 보게 되는 이야기였으면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는 것들이 좋은 관심과 위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니까 11월 7일에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찾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유미 사랑해. 말을 해야 되는데. 와.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이런 분위기로 하니까 우리 진표가 되게 불안성이 되고 있네요. 네. 아, 기지개 한번 켤까요? 네. 저희 당신이 죽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수와 희수를 잘 따라와 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이야기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또 메시지와 어떤 위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1월 7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보면서 우리 은수와 희수의 그 감정 액션, 예. 그 어떤 액션씬보다 휘황찬란합니다. 그 지점을 또 다음 화부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시리즈 11월 7일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서툰 위로가 담긴 저희 드라마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본인들 박수 보내주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사진분이라고 하니 잠시만 이렇게 자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이렇게 가시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환한 표정 띄워주시고